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참치 형과 함께 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참치형 교육방에서 장전 시황을 좀 생각보다,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갔고, 오늘도 이렇게 시황 띄워드리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이 되었지만 오늘은 이제 플러스로 출발할 정도로 강력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술적 저항에서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것이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우리는 미국보다 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자, 그렇게 오늘 좀 시황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조선 방산주 애들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애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요렇게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두산 에너지 원전 관련주들, 뭐 한미 반도체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고, 셀트리온도 플러스 0.06%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5일선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해주면서 단기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뭐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4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5월 9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1분기 실적.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이 증권사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또 하고 있어 갖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오늘 같이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치형,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 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참치형 요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사면이라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하여튼 요런 컨셉이 있고 한데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친구가 상한가 쳤어요. 장중에 상한가 쳤고 갔고, 그리고 MDS 테크도 제가 최근에 또 추천드려갖고 이렇게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참치형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을 좀 이렇게 좀 추천을 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이 셀트로 힘드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갖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가 그 영상 설명 안에 이 링크가 달려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면서 뭐 왜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실적 추정을 좀 낮게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오늘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다올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 미국 관세 선제 대응으로 인해 갖고 1분기 실적 부진 전망한다, 요렇게 이제 되었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들을 뭐 다 읽어봤는데 다 이제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주가가 좀 부진한 요인으로 또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1분기에 이전 추정치랑 신규 추정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이 추정을 했던 그 추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좀 괴리가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던 부분이 이제 진펜트라였습니다. 진펜트라. 무려 한 마이너스 42%, 42.3% 정도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펜트라랑 이 허주마 쪽도 24%. 그나마 이제 그 램시마랑 뭐 트룩시마 뭐 이쪽 그리고 램시마 SC 요 정도가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고, 근데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뭐 추정을 했던 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영업 이익률이 사실 25.3%에서 18.2%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생각보다 컸었고, 실적이 좀 하회가 예상이 된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잘 팔리고 있지만, 사실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 증권사들의 어떤 그 실적 추정치가 너무 컸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도 마찬가지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드는 부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신규 추정치랑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간 실적 추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뭐 다들 이제 마이너스 되어 있지만 뭐 다른 제품군들 그리고 진펜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군들은 이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어쨌든 2025년 그 2분기부터는 다시 좀 1분기보다는 좀 나아지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램시마 IB 같은 경우도 2분기 때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고, 트룩시마도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허주마도 그죠? 똑같고,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 그리고 베그젤마도 2분기 때는 좋아질 것이고, 3분기, 4분기 때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마찬가지죠. 유플라이마도. 그러니까 신제품 군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좀 그려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 그리고 진펜트라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진펜트라도 조금 속도 조절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데이터가 지금 1분기 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이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가로 반영이 됐고 뭐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매크로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싸그리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위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괜찮고, 그래서 사실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로서 이제 선반영되었다. 뭐 이보다 추정치보다만 뭐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래서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나와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아쉬운 상황이나 이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너무 이제 걱정할 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AACR 4월 25일부터 30일 날 이제 진행되는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후보 물질 3개에 대해서 좀 발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어 갖고 고무적인 연구 발표로 인해 갖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추정은 뭐 실패했고, 사실 이것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다. 뭐 이거는 반영이 되었지만 숫자가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안 찍혔어요. 하지만 이 방향성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플라이마의 이런 성장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볼게요. 자, 매출액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나가고 있고, 그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2024년도가 주춤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굉장히 좀 투자를 좀 했습니다. 캐펙스 구간이 좀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는 구간에서 이제 공장 돌아가고요. 공장 돌아가게 되면 풀가동이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는 수학의 계절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뭘 얻어맞고 있습니까? 관세 얻어맞고 있죠. 관세 얻어맞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요것이 향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DP 재고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원가율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은 좀 있었어요. 이거는 하지만 일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수익성의 일시적인 저하는 어쨌든 이거는 성장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만 봐도 지금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잉여 현금도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죠? 순이익률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부채 비율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자본 유보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EPS 마찬가지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고요. PER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니까 PER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PBR도 마찬가지 1.8 1.8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PS 잘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 성향 그래도 최근에도 여러분들 정기 배당 34개째 지금 현금 주식 배당 해갖고 이제 소유 주식수 대비해갖고 배당률 그리고 주식 배당도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도 이제 지급받았고 4월 16일 어제 지급받았고 다들 받으셨죠? 이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그래도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 주는 게 더 좋은데 저희한테는 그죠? 아무튼 이 재무제표만으로 봐도 정말 이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흠잡을 데가 없어 지금 사실. 아유 참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숨 쉬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 완전 과매도 구간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과매도 구간. 주봉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이 지난 이제 2022년 저점 요때가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요때가 심각한 과매도 구간이었고 그리고 과거의 2017년도 요때가 또 심각한 과매도 구간이었고 마찬가지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 금리 인상기였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금리 인상기였고 그리고 여기서 헤드앤숄더 나왔고 이거는 빼박이고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졌고 지금 바닥을 잘 잡아줬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지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지가 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제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이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다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잡아주다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최근 이제 수급이 요즘 상당히 안 좋죠. 외국인들 공매도 미친 듯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까지도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지금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하회 요인이 지금 이런 수급의 어떤 그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컸다. 뭐 실적이 잘 안 좋게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공매도들 막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지금 공매도. 지금 막 10%에서 막 21%까지 공매도가 이제 나왔는데, 글쎄요, 뭐 공매도 쳤으니까 나중에 쇼커버링 쳐야 되겠죠. 대차장국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 매매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목균형표랑 주가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멀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가까워지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멀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면서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 일목균형표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멀어졌어요.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는 이렇게 탄력 있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갖고 이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이제 빡세게 좀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JP 모간부터 시작해갖고 모간솔, 메릴린치, 삼총사 요놈들이 최근 들어갖고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다. 그리고 요 IM증권, 요게 이제 하이투자였죠. 하이투자였는데 IM증권으로 바뀌었고, 요놈들도 좀 매도를 많이 쳤고, 지난 이제 2월 달만 해도 얘네들이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도 많이 쓰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좀 투매를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좀 공매도의 공격이 당분간은 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은 어쨌든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저점대를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상방으로 이제 트는 과정에서 아마도 좀 증시가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뭐 5월 달이건 6월 달이건 금리 인하는 뭐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6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관점보다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규로 하시기엔 좀 손이 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도 지금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좀 이 캐파 자체도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여튼 좀 힘내시고요. 참치형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 제가 좋은 종목 많이 던져 드릴 테니까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